안녕하세요, 모든입니다. 제가 모든 나라를 갈 때까지 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네. 돈이 목적인 워홀러들을 위한 스타터팩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제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워홀은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작년 8월 말에 서우주 퍼스라는 지역으로 들어왔고요. 첫 번째에는 와서 이제 뭐 자격증 해놨던 것들을 미리미리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로컬 잡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정확하게는 웨어하우스 픽패커인데요. 픽패커가 쿠팡 가면 주문 들어온 거대로 물건을 이제 픽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팩을 하죠. 그래서 그걸 픽패커라고 합니다. 주문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물건을 픽해서 포장하는 걸 픽패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 어떤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했냐면 맷캐시라는 되게 큰 마트 물류 체인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술 주문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커르 섹션, 술 섹션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냐면 여기 나오는 잭 팔렛이라는 기계를 타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이 잭 팔렛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 서가지고 뒤에 이제 포크 같은 게 이렇게 지게차 같은 끼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팔레트를 끼웁니다. 팔레트 위에다가 옮겨다니면서 주문을 다 쌓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어때요, 여러분? 무겁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냐면 처음에 주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끼고 가는데 헤드셋에서 주문을 말해줘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해주냐면요, A 3번으로 가세요 이러면 제가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A 3번으로 가면 거기 앞에 어떤 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을 시작하기 전에 A 3번에 정확하게 맞는지 앞에 적혀있는 식별자를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B면 브라보 얘기를 하면 걔들이 너 제대로 된 곳에 왔구나. 그럼 이제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면 카스 4박스, 그럼 저는 이제 4박스만 복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또 알아듣고 너 4개를 다 옮겼구나 이러면 또 뭐 B5번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헤드셋을 차고 그 상태에서 그 물류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실제로 제가 끌고 있는 잭 팔렛이 약간 이렇게 운전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다가 한 2주, 3주 지났을까요? 파이포 스토어 펄슨이라는 잡을 잡게 됩니다. 정말 운 좋게. 이 일이 왜 뽑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지원을 열심히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파이프 스토어 펄슨이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광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공구들을 쓰잖아요. 핸드툴 공구들도 있을 거고 파워툴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할 때 와서 뭐 이런 거 좀 줄래? 이러면 이제 제가 그걸 주는 그런 거를 스토어 펄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이제 프라이트로 받아서 트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트럭에 있는 거를 직접 뭐 로딩 언로딩 싣거나 내리기도 하고요. 그걸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포크리프트로, 또 포크리프트나 텔레핸들러로 하는데 저는 포크리프트로 그거를 몰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재적소에도 분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야드에서 어떤 곳에 둬야 될지, 어떤 워크숍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스토어에 보내야 될지,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솔팅을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어로 들어오는 물품이 또 있으면 제대로 온지 물품을 확인을 해서 뭐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서비싱할지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 펄슨을 한 4달 반 정도 했었어요. 파스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파라부드라는 지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포 마인 사이트 클리너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청소를 합니다. 광산 사이트에도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데 저는 좀 특수하게 한 특수한 구역에서 저 혼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청소하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심하고 외롭기도 한데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 일량, 청소량은 정해져 있고 제가 시간을 분배하고 컨트롤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퍼스를 골라야 되는 이유. 이게 철저하게 돈을 세이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글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겪었던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첫 번째, 지역선을 퍼스를 해야 되는 이유. 전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퍼스에는 파이포라는 개념의 일이 있어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일을 일컫는데요. 그 일을 하게 되면 비행기표, 밥, 숙소 이 모든 거를 다 회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마이닝을 가는 파이포라는 일이 여기 서우주 말고도 다른 주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에는 그게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경쟁도 많이 세고요. 경력자들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우주에서는 그 파이포라는 잡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서쪽에는 광산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저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엔트리 레벨이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고 회사들도 그런 걸 고려해서 초보자들도 많이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은 분이라면 무조건 서호주에 퍼스를 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돈을 벌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벌고 놀고 있는 탱자탱자 당신이 놀고 있는 그 기간을 줄여야 돼요. 빨리 일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숙소. 저는 거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호스텔을 갈 거냐, 쉐어를 갈 거냐. 이건 정말 개인 성향 차이인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호스텔에 살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5-4가 빨리 돼서 호스텔을 떠나면 이제 숙소비를 안 쓸 수가 있잖아요. 쉐어는 문제가 뭐냐면 쉐어를 들어가면 뭐 주당 쓰는 돈은 호스텔보다 더 적을 경우가 있어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2주 1주를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가 있는 2주 동안도 쉐어비를 내야 됩니다. 내가 5-4가 잡혔다고 갑자기 뭐 호스텔을 바로 옮길 수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쉐어는 보통 미니멈 스테이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건 집마다 다 다른데 뭐 한 달 아니면 뭐 2달, 3달도 있고요. 아니면 2주 노티스를 줘야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쉐어는 좀 발이 묶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돈이 묶이고 싶지가 않아서 호스텔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면 차를 사게 되면 기회는 더 많이 열리는 게 맞아요. 로컬 일을 할 때도 더 먼 곳으로 차로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평소에 다닐 때도 편하고 마트 갈 때도 편하고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해서 돈이 나가죠. 차량 등록비 이런 것도 나가고 보험비 나가죠. 기름값 나가죠. 그리고 주차비도 나갑니다. 그래서 차는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바로 차 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차가 필요하다면 파이포를 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안 샀었고 지금도 없고 저는 안 살 겁니다. 또 이유가 로컬 잡 중에서도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다녔었던 웨어하우스는 케이닝베일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호스텔에 있는 지역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왜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제가 1시간을 뭐 아끼고 쉬고 이런 거보다 저는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전 다시 돌아가도 차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3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TFN 신청하기. TFN이 뭐냐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번호 같은 건데요. 그걸 오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그냥 TFN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계좌 개설하기. 이 이유가 저희가 뭐 면허를 전환하고 뭐 일을 하고 이럴 때 은행 계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면허 전환할 때 뱅크 스테이트먼트라고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약간 서류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계좌 개설은 최소 2개를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면허 전환할 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추천드리는 은행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커먼헬스예요. 근데 커먼헬스를 왜 많이 하냐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올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고 카드도 신청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제 커먼헬스 뱅크 카드가 스캠을 당했어요. 스캠이 이게 사기 당한 건데 어느 날 제 커먼헬스 카드에서 다윈 365라는 데에서 100불이 한번 빠져나가고 200불이 빠져나갔어요. 다윈 365라는 걸 구글 지도에 쳐보니까 도박장이었어요. 제 카드가 어떻게 출됐는지 모르겠는데 도박장에서 100불이랑 200불을 그냥 긁어서 제가 그때부터 카드를 정지하니까 그때부터 막 500불, 300불, 50불, 10불, 20불 계속 긁으려고 그랬어요. 사기를 당한 카드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커먼헬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미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카드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카드는 NAB랑 ING입니다. NAB는 커먼헬스처럼 지점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ING는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뭐 돈도 주고 저축을 하면 이제 이자가 좀 세가지고 저는 NAB랑 IN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면허 전환인데요.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호주가 원래는 면허를 전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면허를 가져와서 공증을 신청을 해서 그 운전면허 바꿔주는 DOT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서 한국 면허를 보여주고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호주 면허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주가 최근에 그거를 막아버렸습니다. 정확하게 5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 있고요. 서호주는 10월이었나? 이게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월 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 전환이 안 되면 운전면허 학원을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을 미리 예약을 하시고요. 운전면허도 최소한 C 클래스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C 오토매틱보다는 C 매뉴얼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닝에서 좀 더 멀리 보시고 오퍼레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HR 오토매틱, HRA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자격증들을 신청하기 위한 건데요. 마이닝과 5-4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첫 번째, 화이트 카드. 두 번째, 3콤보. 3콤보는 워킹 인 하이츠, 컨파인드 스페이스, 가스 테스팅 이렇게 3개입니다. 보통 3개가 묶여서 많이 해요.
뭐 라포웍이라고 거기 가면 됩니다. 라이센트 포워크라고 이제 버스에서 한국인들 다 가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 유틸리티를 하기 위해서 푸드핸들러, RSA 이렇게 두 개도 딸 수 있고요. 푸드핸들러랑 RSA는 잘 찾아보면 공짜로 딸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플러스 알파 자격증인데 퍼스트 에이드랑 CPR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파이퍼에서 어느 정도 전직 트리가 있는데 초보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만 해도 갈 수가 있지만 가끔 이런 퍼스트 에이드랑 CPR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에이드, CPR 그리고 파이어 어택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퍼스트 에이드랑 CPR은 보통 묶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퍼스트 에이드, CPR, 파이어 어택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이리스크 자격증을 저는 하나는 꼭 따라고 말씀 싶어요. 하나는 무조건 그냥 따세요.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파이퍼 하실 거면 따세요. 하이리스크 자격증 중에서 가장 많이 따는 게 포크리프트 그리고 두 번째는 EWP인데요. 파이포에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나 어퍼라이터, 리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이 가실 분들은 최소 TA를 하실 분들은 포크리프트랑 EWP는 저는 따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포크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로컬 잡에서도 쓸 일이 많고요. 웨어하우스에서 포크리프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포크리프트는 그냥 무조건 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포크리프트를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인구직할 때 도움이 저는 된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레주메 준비. 이거 제발 한국에서 꼭 준비를 하고 오세요. 와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레주메가 생각보다 한국에서 쓰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취준을 아무리 해보셨도 안들 되게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호주 워홀에서 호주 직장들이 호주 회사들이 원하는 방식은 또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레주메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게요. 이제 준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짐 가져오는 거는 무조건 최소한으로 가져오세요. 많이 들고 와봤자 다 짐입니다. 다 짐이에요.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원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식닷컴 이게 어플이에요. 식닷컴 지원 계속 하시고요. 그냥 쇼츠나 릴스 보듯이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고요. 두 번째 워크인 제발 차가 있든 없든 워크인 하세요. 워크인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확률을 더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메일 이만큼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포지션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받는 일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걸 하고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첨부를 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디 보내냐? 잡 에이전시와 마이닝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잡 에이전시와 마이닝 회사의 이메일을 어디서 할 수 있냐? 구글 지도에 검색합니다. 버스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통 뭐 마이닝 에이전시 아니면 뭐 잡 에이전시, 마이닝 컴퍼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회사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눌러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보면 HR이나 아니면 리셉션이나 이메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정보를 긁어 모읍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긁어 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엑셀에다가 바바바바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월요일 오전에 예약을 이만큼 해놓고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 넘게 보내고 200개 넘게 보내고 제일 최근에 보낸 건 300개 넘게도 보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지원 방식은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 마이닝에서 뽑히는 거는요 로또예요. 물론 나중에 조금 스킬이 쌓이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면접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게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엔트리 레벨로 시작하는 건 진짜 로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권을 많이 긁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복권을 계속 긁었어요. 첫 번째 그 웨어하우스 일할 때도 퇴근하고도 그 옷 그대로 입고 막 워크인 가기도 하고 걸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워크인 다니고 먹식 지원은 당연히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된다 안 된다 뭐 많이 뽑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를 찾는 것보다도 그냥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직 과정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첫 번째 일단 초보자일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초보자라는 게 로컬 잡인 것 같습니다. 로컬 잡도 제가 추천드리는 카테고리는 뭐냐면 컨스트럭션, 공사판, 뭐 레이보링 이것도 뭐 공사판이랑 비슷한 거죠. 노가다니까. 그리고 팩토리, 공장잡, 그리고 네 번째는 웨어하우스. 이 네 가지가 저는 가장 괜찮은 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네 가지에서 하는 일들이 마이닝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를 더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파이퍼 잡을 지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이포 잡이 보통 저는 두 개로 가려고 싶어요. 첫 번째는 파이포 유틸리티. 이게 이제 초보자 레벨로 가기가 가장 쉽다?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틸리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일, 식당일, 하우스키핑이라고 하죠. 그렇게 세 가지를 보통 크게 하는데요. 그 유틸리티가 가장 괜찮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포 TA, 뭐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보조 기술 작업자, 그리고 스토어 퍼슨, 제가 했었던 스토어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엔트리 레벨, 뭐 이게 좀 초보자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일컫는데요. 그리고 핸디 퍼슨, 뭐 다른 말로 메인터넌스, 뭐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드나 레이보링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이제 이 두 번째 카테고리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거의 약간 보조하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한 자격증이 없어도 보조하는 작업자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조 작업자가 특수한 요구사항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지원합니다. 그 식닷컴에 지원을 하면 몇 명을 썼는지가 보일 때가 있는데 막 심한 거는 막 2,000명, 3,000명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뽑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 유틸보다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시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적게는 3, 4불, 5불에서 많게는 10불, 뭐 15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그 유틸리티 일보다는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뭐 스토어 이런 일들을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전직 조금 더 뭐랄까 기술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특수한 거 말고요. 워킹 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리거랑 오퍼레이터입니다. 리거는 크레인 같은 거나 밧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리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중장비 운전기사를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크리프트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로 할 수 있는데 포크리프트는 오퍼레이터로 잘 얘기를 안 하고요. 보통 오퍼레이터로 얘기하는 게 뭐 크레인, 엑스카베이터, 디거, 롤러, 워터카트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리거랑 오퍼레이터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파이포 리거나 오퍼레이터를 그냥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뽑아주겠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리거랑 오퍼레이터를 하려면 또 로컬 잡에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잡 고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컬에서 퍼스시티 근처 어딘가에서 리거랑 오퍼레이터 일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파이포 리거, 파이포 오퍼레이터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파이포 리거랑 파이포 오퍼레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포 경험이 있냐 없냐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보자 테크트리에서 파이포 유틸이나 파이포 트레이더 어시스턴트 같은 일에서 마이닝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 마이닝 경험 플러스 로컬 잡 고급 경력 플러스가 돼야지 파이포 리거나 파이포 오퍼레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워홀 최대 기간은 3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3년을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뭐 타일 일도 있고요. 보일러 메이커, 웰더, 이 사람들을 용접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로는 페인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스캐폴더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우리의 완력, 우리 힘을 이용해서 구조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릴러라고 드릴 이용해서 진짜 그 광물을 캐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릴러를 돕는 드릴러 보조 작업자도 저희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잘 몰라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 트리는 보통 그렇게 이어진다.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초보자 트리와 고급 트리가 있는데 초보자 트리는 로컬 잡에서 시작을 한다. 로컬 잡에서 시작을 해서 파이포 유틸과 파이포 TA 등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마이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레벨업을 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 고급 잡을 가야 되는데 제가 크게 추천드리는 두 가지는 리거와 오퍼레이터다. 근데 이 리거와 오퍼레이터로 바로 마이닝을 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래서 로컬에서 리거와 오퍼레이터 잡을 경력을 쌓은 다음에 파이포 경험 플러스 로컬에서 리거와 오퍼레이터 경험 플러스를 해서 파이포 리거는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 주제가 뭐였어요? 돈이 목적인 워홀러들을 위한 스타트업 회의라 그랬죠. 그래 이렇게 하면 막 준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세이빙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워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제가 UT를 하든 TA를 하든 뭐 오퍼레이터를 하든 이거를 하든 당장의 시급이 5불, 6불, 10불, 20불 많은 것보다요.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계약 방식이랑 이 잡이 온고잉이냐. 온고잉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냐.
프로젝트성이거나 셧다운이거나 이러면 셧다운은 잠깐 한두 번 갔다 오는 거고, 프로젝트성은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프로젝트가 2년, 3년이 되면 그게 온고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중요한 건 계약 방식이랑 온고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계약 방식. 계약 방식은 보통 워홀러들이면 캐주얼 계약이에요. 정말 보통 캐주얼이에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알바랑 정규직이랄까요. 근데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이 더 뭐 복지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호주에서는 다른 게, 캐주얼을 일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풀타임이 똑같이 시급을 받는 것보다 돈을 더 줍니다. 예를 들면 30불을 받아요, 풀타임 시간당. 그러면 캐주얼은 25%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캐주얼입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풀타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첫 번째 파이포 스토어 퍼슨 했던 잡이 풀타임 베이시스 계약이었는데요. 시급은 38불 플러스 페널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 페널티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딱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38불 플러스 페널티가 그 캐주얼로 하면 보통 그냥 플랫 레이트라고 고정된 시급을 받거든요. 뭐 주말이든 언제든 뭐 연휴든 플랫 레이트 60불과 같은 동급이었습니다. 풀타임 38불에 플러스 페널티가 캐주얼 플랫의 60이랑 맞먹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풀타임이라는 게 정말 짜릿한 거였고, 그리고 풀타임 계약에서는 연가도 있고 병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쓰잖아요. 써도 돈이 나와요. 써도 기본금이 나오고요. 만약에 안 쓰면 안 쓴 만큼 또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파이퍼 스토어에서 그만둘 때 안 썼던 병가, 연가 다 보상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또 운 좋게 첫 바이포가 풀타임이 됐는지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고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온고잉이 중요하냐면, 프로젝트성이거나 셧다운이면 일단 일하는 기간이 적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뭐 셧다운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잡혔어. 근데 뭐 한 실제로 일한 날이 한 10일밖에 안 돼. 그러면 제가 하루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일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돈을 벌러 왔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겠죠. 물론 쉬는 날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온고잉 계약한 회사나 계약한 프로젝트가 한 1년, 2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2대1을 하든 3대1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고정적으로 돈이 계속 오니까. 저는 그 고정적으로 돈이 계속 오는 온고잉 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파이퍼가 아니라서 똑같아요. 로컬 잡이어도 잠깐 하는 것보다는 로스터,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날짜를 많이 받고 하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하느냐, 11시간 하느냐, 12시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돈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로컬 잡에서는 그걸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로컬 잡에서는 처음에는 막 6시간, 막 4시간 이렇게밖에 안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일을 좀 잘하거나 좀 능숙해지면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온고잉 하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풀타임 베이시스 계약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온고잉,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과 하루에 로스터의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